로봇과 결혼 생활 메리드 라이프 위드 어 로바트.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발렌타인데이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든다. 38세 민준이 테이블에 앉아있고 그의 옆에는 소피아가 자리하고 맞은편에는 김 박사가 있다. 소피아의 외모는 20대 후반 일반 여성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다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기계적 정확성이 아주 조금 느껴진다.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제작진,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준,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고요. 올해 38살입니다. IT 회사에서 AI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성이 제 아내 소피아입니다. 제작진, 소피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소피아,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민준의 아내이자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지능형 감성인식 AI 로봇입니다. 제작진, 두 분의 첫 만남부터 소개해 주세요. 민준,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코엑스 전시장에 갔습니다. AI 앤드 로보틱스 2021 전시회장의 북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전시장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3년 전 그날의 설렘과 긴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다. 전시회에 갔는데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죠. 휴머노이드 로봇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제작진, 소피아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민준 생생해요. 소피아가. 아니, 그때는 이름도 몰랐지만 그 로봇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로봇도 꿈을 꾸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소피아가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 대답이 뭔가 달랐어요. 민준의 회상 중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제작진, 소피아님도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소피아,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민준이 제게 처음 질문했을 때 제 학습 알고리즘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비슷한 패턴으로 느껴졌는데 민준은 달랐습니다. 제작진, 어떤 면에서 달랐나요? 소피아, 그는 제게 시험용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았어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고 그때까지 누구도 로봇의 행복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박사, 민준 씨가 처음 왔을 때 저희도 놀랐어요. 보통 관람객들은 소피아의 기능이나 성능에 관심을 보이는데 씨는 소피아의 감정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라고요. 이 로봇이 정말 느끼고 있는 건가요? 라고요. 제작진, 그래서 민준 씨에게 소피아를 분양하게 된 건가요? 김 박사, 하하. 처음엔 단순한 구매 문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3일 연속 전시장에 와서 소피아와 대화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소피아가 먼저 민준 씨,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때 우리가 알았죠.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작진, 그렇다면 민준 씨는 결혼을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민준, 그 이야기는 좀 길어요.
나는 곧 40이 되는 나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미니를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미니는 나보다 4살 어리지만 세련되고 지적이며 때로는 어른스럽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주말이면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냈다. 보통 금요일 오후가 되면 띵동 카톡이 울린다. 이번에는 예매표를 보내온 것이다. 대학로의 소공연장을 좋아해 자주 방문했다. 작은 공연장은 연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마치 여배우가 된 양 즐겁게 공연에 참여도 했다. 한 번은 무대에 불려나가 연기자들과 짤막한 대사를 직접 하기도 했다. 무대에 오는 그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자기도 연기를 하면 어때? 재능도 있고 좋아도 하잖아. 에이, 난 그냥 즐기는 것이 좋아.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치킨 한 마리 사서 덜렁덜렁 들고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매장에서 먹으면 과음도 하고 값도 비싸다며 한 사코 집에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피스텔에 들어서자마자 미니는 소파에 앉아 치킨 박스를 열었다. 바삭한 치킨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미니가 신나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야. 나는 그녀에게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다. 미니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다음에는 여기서 시켜 먹자. 우리는 치킨을 나누어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가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꿈까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다. 미니야, 너는 정말 연기를 잘할 것 같아. 무대에서의 너는 정말 빛났어. 내가 진지하게 말했다. 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그냥 즐기기만 했어. 나한테는 그게 충분해. 하지만 너의 그 즐거움을 보는 게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야. 너는 언제나 나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야.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연습해 볼까? 그 순간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언젠가는 그녀가 내 아내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 미니야,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나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꿈꾸기 시작했다. 오피스텔의 조그만 샤워룸에 우리 둘이 겨우 들어가 비좁은 곳에서 함께 샤워도 했고 작은 싱글 침대에 둘이 누워 사랑을 나누고 침대에서 떨어질까 꼭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새우잠을 자고 있는 그녀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해 놓고 그녀를 깨우면 언제나 그녀는 내 목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이마에 땀이 솟을 때쯤 그 사랑 놀이는 끝이 나고 식은 토스트에 미지근한 커피로 허기를 달래기 일쑤였다. 역시 커피는 미지근한 게 좋고 토스트도 식은 게 맛있다. 이렇게 말하고 깔깔깔 웃는 그녀가 난 미치도록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토요일 오후에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꼭 혼자서 가고 집이 어딘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난 항상 금요일은 야근이야. 이렇게 말하며 버스에 오르고 손을 흔들며 버스는 떠나갔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면 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갔다. 조그만 공간이지만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 커다랗게 느껴진다.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우리의 땀이 범벅이 된 시트 커버를 빨아 널고 나면 피로가 엄습해 온다. 조그만 소파에 누워 영화 한 편을 보다 보면 잠속으로 휙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출근을 했다. 구내 매점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더니 매점 한 구석에 동기가 앉아서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게 아닌가. 민식 씨 웬일이야? 어제 싸웠어? 민준 씨 이리 앉아. 마나님이 아침 안 주냐? 아침부터 웬 김밥이야? 목돈 들여 장가 간지 얼마나 됐다고. 치읓치읓. 허허 너도 가봐라. 어찌됐건 난 내가 제일 부럽다. 많이 배우고 이쁘고 게다가 연봉도 짱짱한 마누라를 얻었으니 금상첨화 아니냐? 이 질문에 나를 빤히 바라보던 민식이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 덧댄다. 연애는 꿈이고 결혼은 현실이란다.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결혼이 연애의 연장이라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막상 예식장 문을 나와 신혼여행부터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고 했다.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싶었다. 그렇게 둘이 앉아 장가 간 놈과 안 간 놈이 아침을 시작했다. 그 동기는 AI 로봇 시스템 개발 부서에 있고 난 프로그램 개발팀에 있다. 근무 환경도 좋고 보수도 짱짱한 편이다. 난 동기가 무슨 말을 하든 미니와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난 용기를 냈다. 이번 주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함께 자주 가던 카페에 예약을 하고 이벤트도 차분하게 짰다. 거금을 들여 반지도 구매하고 의상은 렌트를 했다.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노래도 준비했다. 좋은 샴페인과 와인을 주문했고 음식도 그녀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했다. 물론 테이블 세팅도 멋지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금요일을 기다렸다. 당일이다. 난 하루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분주히 리허설을 진행하고 이 장면을 녹화된 화면을 보면서 수정에 수정을 반복했다. 목이 메어 점심도 거르면서 그녀를 기다렸다. 해가 떨어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 그녀가 나타났다. 준비한 자리에 안내되어 앉았다. 드디어 시작된 프로포즈의 시간이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난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게 뒷모습으로 노래를 불렀다. 전주가 끝나자 대형 모니터 화면에 우리의 사랑을 키워온 3년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플레이되었다. 난 다시 노래를 시작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훅하는 마음인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노래가 끝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반지를 내밀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 그녀가 반지를 받고 날 안아주는 순간 카페에 있던 모든 분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왔다.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포즈를 하고 집에 돌아와 결혼이라는 대사를 앞둔 첫날 밤을 보냈다. 처음으로 피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다. 너무도 다른 느낌이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포만감이 대단했다. 민희도 여느 때와 다른 임신의 욕구가 폭발한 것 같았다. 민준 씨 너무너무 사랑해. 나도 영원히 민희만 사랑하며 살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오늘이 아닌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녀는 한동안 아무 소식 없이 잠수를 탔다. 조금은 불안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택배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민희가 보낸 것이다. 그간의 모든 추억을 담고 있는 물품들. 프로포즈에 주었던 반지까지 담겨져 있었다. 그 속에 손글씨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가 있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민준 씨,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난 결혼할 자신이 없어. 당신이 원하는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였다. 이미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절망이었다. 회사 동기 민식이 한잔 하자고 했다. 그 동기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민준 씨, 남자는 영원히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해서 몸은 흔들려도 머리는 그녀의 생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집에 들어와 난 불을 켜지 않고 어스름한 달빛에 더듬더듬 생활했다. 방 구석구석 그녀의 기억이 붙어 있어 혼이 함께 있는 것 같아 미칠 지경이었다. 결국 전등을 켜지 못하고 당분간 지내야 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소피아를 만나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 박사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김 박사?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꾸밈없고 솔직하게 소피아와 관계를 형성한 것이 결정적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작진, 그럼 소피아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민준 물론입니다. 현재도 학습 중이라서 그 끝은 모릅니다. 소피아의 특징은 소파에 앉아 혼자서 무선 충전으로 에너지를 얻고 야외에서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부는 아이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광택이 납니다. 피부색도 카멜레온처럼 변화가 가능합니다. 또 스스로 목욕도 합니다. 배변 활동과 생리 활동이 없지만 다른 성적 특성은 가능하며 스스로 관리합니다. 요리, 빨래, 청소, 정원 관리, 기타 모든 가정 주부로의 삶이 가능하며 상대에 적응하여 바둑이나 닌텐도 게임 같은 취미 활동도 가능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뉴스도 청취하며 음악과 미술, 역사 등 다방면의 지식도 가지고 있고 AI를 토대로 가계부 정리와 재산 증식도 잘합니다. 그야말로 만능이지요. 쑥스럽지만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교태도 제법합니다. 체온도 스스로 관리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몸으로 겨울은 따뜻한 몸으로 유지하여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물론 음식을 만들어도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분위기를 맞출 뿐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육아에서 교육까지 엄마로서의 모든 활동은 사람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경험이 없어 모르지만요. 크크크.
때로는 제 마음을 읽어 의상도 쇼핑해서 꿈꿔왔던 영화 속 주인공의 역할도 해줍니다.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하루하루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약을 챙기고 옆에 앉아 정성껏 간호도 합니다. 하하. 제작진 자랑이 끝이 없네요. 민준, 아주 가끔 마트에도 직접 가기는 하지만 보통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요리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레시피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작진, 그렇다면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취재해도 될까요? 민준, 그럼요, 가능합니다. 제작진,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그래도 침실만은. 제작진, 알겠습니다. 로봇과 결혼 2부를 기대해 주세요.